율곡이 나이 들어도 늦지 않다. 실천의 철학. 안녕하세요. 오늘 하루는 어떤신가요? 오늘도 당신의 하루의 작은 위로와 깊은 사색이 함께 하길 바라며 조용히 이야기를 시작해 봅니다. 나이가 들수록 자주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제 뭘 더 배운다고? 이 나이에 새로운 걸 시작해서 뭐하나? 지금은 너무 늦은 거 아닐까? 하지만 여러분, 그 질문에 500년 전 이미 명확한 답을 한 사람이 있습니다. 조선의 대학자 율곡이.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배움에는 때가 없고 실천에는 나이가 없다. 오늘은 바로 그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단순히 철학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의 삶과 마음, 그리고 남은 시간들을 어떻게 채울 것인지, 시니어에게 가장 큰 고민을 해결해주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편하게 들으세요. 마치 오래된 친구가 따뜻한 차를 건네며 들려주는 이야기처럼 천천히 차분하게 시작해 보겠습니다. 1부. 어린 율곡에게 배운 평생 학습의 마음. 율곡 이이는 조선시대 최고의 천재로 알려져 있지만 사실 그는 스스로를 나는 부족한 사람이라고 말하며 늘 배우고 또 배웠던 사람입니다. 율곡에 대한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13살 때 어린 율곡은 진사시에 합격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모두 감탄했죠. 천재다. 신동이다. 하지만 율곡 자신은 달랐습니다. 그는 그날 밤 혼자 방에 앉아 깊이 생각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칭찬하지만 나는 아직 아무것도 모른다. 세상은 넓고 배울 것은 끝이 없는데 사람들의 칭찬에 취해 여기서 멈춘다면 나는 진정한 학자가 될 수 없다. 그리고 율곡은 놀라운 결정을 합니다. 19세가 되던 해 갑자기 모든 것을 내려놓고 금강산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왜 촉망받는 젊은이가 산으로 들어가는가? 하지만 율곡은 그곳에서 1년을 보내며 자신을 깊이 들여다봤습니다. 책을 읽고 명상하고 자연과 대화하며 진정한 배움이 무엇인지 깨달았습니다. 산에서 내려온 율곡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배움은 멈추는 순간 썩기 시작한다. 나이가 들어도 지위가 높아져도 배우기를 멈추면 그 사람은 이미 늙은 것이다. 그는 40대가 넘어서도 글씨를 새로 배우고 50이 다 되어가서도 새로운 학문을 다시 기초부터 공부했습니다. 어느 날 제자가 물었습니다. 선생님, 이미 조선 최고의 학자이신데 왜 아직도 그렇게 공부하십니까? 율곡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배움의 끝이 어디 있겠는가? 내가 오늘 배우는 것이 내일의 나를 만든다네. 그것이 즐겁지 않은가? 여러분, 우리는 살아오면서 참 많은 걸 배웠습니다. 일하는 법, 아이 키우는 법, 사람을 대하는 법.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멈춥니다. 배우기보다 버티고 도전하기보다 견딥니다. 하지만 율곡은 말합니다. 배움은 인생의 연료와 같다. 저는 시니어 여러분에게 항상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나이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방향이 문제라는 것. 며칠 전 한 분이 이런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70인데 영어 공부 시작했습니다. 매일 한 문장이라도 있습니다. 늦은 게 아니라 이제서야 저를 위한 시간이 생긴 것 같아요. 그분은 정말 멋있는 분입니다. 나이는 단지 숫자일 뿐, 삶의 의지와 마음의 자세는 결코 늙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니까요. 율곡도 그랬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그는 더 열심히 배웠고, 더 깊게 생각했고, 더 뜨겁게 살았습니다. 그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사람은 나이에 따라 몸은 늙어도 마음은 늙을 필요가 없다. 우리에게도 그 마음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지금 이 방송을 듣고 있는 바로 당신 안에. 2부. 율곡의 실천 철학. 마음만 먹어도 절반은 한 것이다. 율곡의 가장 큰 특징은 실천의 철학입니다. 말보다 행동, 생각보다 움직임. 율곡의 유명한 일화가 하나 더 있습니다. 그가 30대 초반
벼슬에 올랐을 때의 일입니다. 당시 조선은 여러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율곡은 임금에게 만원봉사라는 긴 상소문을 올립니다. 무렴한 자가 넘는 개혁안이었죠. 신하들은 비웃었습니다. 말만 번지르르 하지 실천이 가능하겠는가? 하지만 율곡은 달랐습니다. 그는 자신이 제안한 모든 개혁안을 하나하나 직접 실천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율곡은 직접 농촌으로 내려갔습니다. 백성들이 어떻게 사는지, 무엇이 필요한지 직접 보기 위해서였죠. 그는 농민들과 함께 밭을 갈고 그들의 고통을 직접 들었습니다. 선생님 같은 양반이 왜 이런 일을? 한 농부가 물었습니다. 율곡은 땀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직접 해보지 않고 어찌 백성의 고통을 알겠는가? 책상에 앉아 말만 하는 것은 진정한 학문이 아니네. 율곡은 자신을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1000번 결심하고 한 번 실행한다. 그리고 그 한 번의 실행을 누구보다 소중히 여겼습니다. 또 다른 일화가 있습니다. 율곡이 40대 중반, 병으로 몸이 좋지 않았을 때입니다. 의원들은 쉬라고 권했지만 율곡은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정사를 돌보고 제자들을 가르쳤습니다. 제자들이 걱정스러워 물었습니다. 선생님, 몸이 편찮으신데 왜 쉬지 않으십니까? 율곡은 이렇게 답했습니다. 내가 해야 할 일을 미루는 것, 그것이 진정한 병이다. 몸은 아파도 마음까지 쉬게 할 수는 없다. 여러분, 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언젠가는 해야지. 내일 하지 뭐. 마음은 있는데 몸이 안 따라줘서. 그 마음 저는 잘 압니다. 살아온 시간에 무게가 있으니까요. 지친 만큼 쉬고 싶고, 상처받은 만큼 멀어지고 싶고, 실패한 만큼 조용히 살고 싶기도 합니다. 그런데 율곡은 이런 우리에게 500년 전 이미 날카롭게 말했습니다. 실천에 적은 나이가 아니라 미루는 마음이다. 이야기 하나 들려드릴까요? 얼마 전 한 할머니를 만났습니다. 75세이신 그분은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 동네 도서관으로 향합니다. 처음엔 그냥 시간을 보내려고 갔다고 합니다. 집에 혼자 있으면 텔레비전만 보게 되고 그러다 보면 하루가 그냥 사라지니까요. 그런데 도서관에서 우연히 서예 동아리를 알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망설였습니다. 나 같은 사람이 가도 될까? 손도 떨리는데 붓을 잡을 수 있을까? 하지만 그분은 용기를 냈습니다. 첫날 붓을 잡는 것조차 어색했습니다. 먹물은 번지고 글씨는 삐뚤삐뚤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일주일이 지나자 붓이 손에 익었고, 한 달이 지나자 간단한 글씨를 쓸 수 있었고, 석 달이 지나자 작은 작품 하나를 완성했습니다. 그분은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나이가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시작하지 않는 게 문제였어요. 이제 매일 아침이 기다려집니다. 오늘은 무슨 글씨를 쓸까 생각하면서 잠에서 깨는 게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아마도 율곡이 오늘 그분을 보며 이렇게 말할 것 같습니다. 당신은 지금도 할 수 있다. 천천히라도 하루 한 번이라도 움직이면 그것이 곧 인생의 변화다. 여러분, 지금 떠오르는 작은 실천 하나 있으신가요? 걷기 10분, 책 한 페이지, 하루 전화 한 통, 오랫동안 미뤄온 정리 하나? 그 작은 실천이 여러분의 남은 삶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율곡은 실천을 작은 돌멩이 하나에 비유했습니다. 작아 보여도 물에 던지면 파문이 끝없이 번져나가는 여러분의 오늘의 작은 선택도 그렇습니다. 지금 내리는 작은 결심 하나가 내일의 당신을 바꿉니다. 3부. 관계의 거리에 대한 율곡의 지혜 멀리하면 멀어지고 다가가면 가까워진다. 시니어 분들이 가장 많이 하시는 고민, 바로 관계입니다. 친구들도 하나둘 떠나고 가족끼리 괜히 멀어진 느낌이고 말 섞을 사람이 점점 줄어드네요. 이 말들이 얼마나 외로운지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율곡 역시 인간관계에 대해 아주 깊이 고민했습니다. 율곡의 일화 중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율곡이 30대 후반, 조정에서 큰 논쟁이 있었습니다. 정치적 견해 차이로 많은 사람들이 서로를 비난했고, 율곡도 그 소용돌이의 한가운데 있었습니다. 어느 날 율곡과 정치적으로 대립하던 한 신하가 율곡을 찾아왔습니다. 그 신하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율곡 대감, 저는 대감과 의견이 달라 그동안 많이 반대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개인적으로 여쭤볼 게 있어 왔습니다. 제 아들이 학문을 배우고 싶어 하는데 누구에게 배워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율곡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정치에서는 우리가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우리를 적으로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자제분을 데리고 오십시오. 제가 직접 가르치겠습니다. 그 신하는 눈물을 글썽이며 물었습니다. 제가 그동안 대감을 그렇게 비판했는데 왜 이렇게 대해 주십니까? 율곡은 차분하게 답했습니다. 사람은 다가갈수록 더 보이고 멀리할수록 더 오해하게 됩니다. 의견이 다르다고 마음까지 멀리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그 후로 그 신하는 율곡의 가장 가까운 친구가 되었습니다. 또 다른 일화가 있습니다. 율곡에게는 어린 시절부터 함께 자란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는 과거에 여러 번 낙방하며 점점 마음이 비뚤어졌습니다. 결국 그 친구는 율곡을 질투하며 뒤에서 험담을 퍼뜨리기 시작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율곡에게 말했습니다. 그 친구와 관계를 끊으십시오. 그 자는 은혜를 모릅니다. 하지만 율곡은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그 친구가 지금 힘든 것입니다. 자신의 실패가 괴로워 다른 사람을 탓하는 것뿐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내가 더 다가가야 합니다. 율곡은 그 친구를 찾아가 조용히 술 한 잔을 함께 마셨습니다. 말없이 곁에 앉아 그저 옆에 있어 주었습니다. 그날 밤 그 친구는 율곡 앞에서 펑펑 울었습니다. 내가 미안하네. 내가 잘못했네. 자네만 잘 되는 게 배가 아팠네. 율곡은 친구의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괜찮네. 우리는 친구가 아닌가. 친구란 좋을 때만 함께하는 게 아니라 힘들 때 더 가까이 있는 사람이라네. 우리가 사람과 멀어지는 이유는 대부분 싸워서가 아닙니다. 그냥 연락을 안 해서, 말을 안 해서, 굳이 먼저 다가가기 귀찮아서. 그렇게 멀어지고 나면 다시 가까워지는 건 참 어렵습니다. 한 할아버지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그분은 20년 넘게 알고 지낸 친구가 있었습니다. 젊을 때는 매주 만나 술 한잔하던 사이였죠.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연락이 뜸해졌습니다. 바빠서, 귀찮아서, 별일 없을 거라 생각해서. 그렇게 5년이 흘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동네 병원에서 그 친구를 만났습니다. 친구는 많이 야위어 있었고, 혼자 진료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자네, 어디 아픈가? 할아버지가 물었습니다. 친구는 씁쓸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냥 정기검진이네. 요즘은 혼자 다니는 게 익숙해져서 말이야. 그 순간 할아버지는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5년이란 시간 동안 친구가 혼자 무슨 일을 겪었을까? 외롭지는 않았을까? 힘들 때 내가 옆에 있었다면. 그날 이후로 할아버지는 매주 친구에게 전화를 합니다. 때로는 짧은 문자 한 통, 때로는 함께 공원을 걷기도 하고, 때로는 그냥 얼굴만 보고 돌아오기도 합니다.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바보였어요. 사람은 가까이 있을 때 소중함을 모르더라고요. 이제라도 알게 돼서 다행입니다. 남은 시간, 후회 없이 살고 싶어요. 율곡은 이렇게 말합니다. 먼저 손 내미는 사람이 어른이다. 저는 시니어 분들이 사실 누구보다 더 따뜻한 사람이라는 걸 잘 압니다. 나이 들어서가 아니라 인생을 많이 겪어봤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누군가 떠오르시나요? 오랫동안 연락 못했던 친구, 잡음 있었던 가족, 문득 생각나는 이유.
오늘 잠깐이라도 안부를 전해보세요. 짧은 문자 한 줄이면 됩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 오랜만이야. 잘 있지? 생각나서 연락해봤어. 그 문자가 어쩌면 한 사람의 하루를, 그리고 당신의 마음을 따뜻하게 바꿔줄 수도 있으니까요. 율곡은 말했습니다. 관계는 나이보다 마음이 키운다. 사부. 좌절이 찾아와도 늦지 않았다. 율곡의 다시 시작, 철학. 율곡은 천재였지만 삶은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율곡의 삶에서 가장 큰 좌절은 바로 어머니의 죽음이었습니다. 율곡이 16세 되던 해, 평생 존경하고 사랑했던 어머니 신사임당이 돌아가셨습니다. 율곡은 그 슬픔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3년 동안 묘소 옆 작은 움막에서 살며 매일 울고 매일 그리워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걱정했습니다. 저렇게 있다가는 건강을 잃을 것이다. 이제 그만 일어나야 하지 않겠는가. 하지만 율곡은 일어서지 못했습니다. 어머니가 없는 세상이 너무나 공허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꿈에 어머니가 나타났습니다. 아가, 왜 그렇게 슬퍼하느냐? 어미는 내가 훌륭한 사람이 되기를 바란다. 일어서거라. 다시 시작하거라. 그것이 어미를 진정으로 기리는 길이다. 율곡은 그날 꿈에서 깨어나 눈물을 닦고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다짐했습니다. 슬픔에 빠져 있는 것은 죽은 이를 위하는 길이 아니다. 내가 다시 일어서 세상을 이롭게 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추모다. 율곡은 다시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책을 읽고 사람을 만나고 세상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29세의 9번의 과거 시험에 모두 장원급제하는 전무후무한 기록을 세웁니다. 또 다른 좌절도 있었습니다. 율곡이 40대 중반, 조정에서 개혁을 추진할 때의 일입니다. 그는 심의육조라는 6가지 개혁안을 제시했습니다. 백성을 위한 정책, 군사를 강화하는 방안, 부패를 막는 제도. 하지만 보수적인 신하들의 반대로 그의 개혁안은 번번이 무산되었습니다. 어느 날 밤, 율곡은 혼자 방에 앉아 깊은 좌절감에 빠졌습니다. 내가 하는 일이 과연 의미가 있는가? 아무리 노력해도 세상은 변하지 않는데. 그때 제자 한 명이 찾아왔습니다. 제자는 율곡의 얼굴을 보고 물었습니다. 선생님, 무슨 고민이 있으십니까? 율곡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나의 노력이 헛된 것 같아 괴롭다. 제자가 말했습니다. 선생님, 하지만 선생님의 가르침으로 저희 같은 제자들이 변했습니다. 저희가 나가 세상을 바꿀 것입니다. 그것이 헛된 일입니까? 율곡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결과가 당장 보이지 않는다고. 노력이 헛된 것은 아니다. 씨앗은 땅속에 묻혀 있을 때 아무것도 안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서 움트고 있지 않은가. 율곡은 다시 일어섰습니다. 실패했다고 절망하지 않고, 좌절했다고 멈추지 않고, 내가 멈추면 세상도 멈춘다. 고 말하며 다시 개혁을 추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평생 살아오면서 마음대로 되지 않은 일이 어디 한둘입니까? 한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그분은 평생 작은 식당을 운영하셨습니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하며 자식들을 대학까지 보냈습니다. 그런데 65세가 되던 해, 갑자기 건강이 나빠졌습니다. 더 이상 무거운 냄비를 들 수도, 오래 서 있을 수도 없었습니다. 결국 30년 넘게 운영하던 식당을 정리했습니다. 그날 마지막으로 가게 문을 닫으며 그분은 한없이 울었습니다. 이제 나는 뭐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이제 쓸모없는 사람이 된 건가? 몇 달 동안 그분은 집에만 계셨습니다.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았고, 누구도 만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손녀가 찾아왔습니다. 손녀는 할머니께 이렇게 말했습니다. 할머니, 제가 요리를 배우고 싶은데, 할머니가 가르쳐 주시면 안 돼요.
할머니 김치찌개가 세상에서 제일 맛있거든요. 그 말 한마디가 할머니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다음 날부터 할머니는 손녀에게 요리를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김치찌개 하나, 그 다음엔 된장찌개, 그 다음엔 불고기. 손녀가 맛있다고 웃으며 먹을 때마다 할머니의 얼굴에도 웃음이 돌아왔습니다. 소문이 나면서 손녀의 친구들도 하나둘 찾아왔습니다. 저도 배우고 싶어요. 할머니표 레시피를 알려주세요. 이제 그 할머니는 매주 동네 청년들에게 요리를 가르칩니다. 작은 부엌이 배움의 공간이 되었고 할머니의 손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분이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끝이 아니더라고요. 하나가 끝나면 다른 시작이 있더라고요. 나이 들어서도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게 이렇게 행복한지 몰랐어요. 하지만 그 모든 시간들이 헛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늘의 당신을 만들어준 것, 지혜를 준 것, 때로는 강하게, 때로는 부드럽게 만든 것. 율곡은 말합니다. 지금까지의 실패가 당신을 늦게 만든 것이 아니라 지금 다시 시작하지 않는 것이 당신을 늦게 만든다. 시니어 여러분, 다시 시작하기에 가장 좋은 때는 바로 오늘입니다. 5부. 나이 들어 가장 중요한 것, 마음의 건강을 지킨다는 것. 율곡은 말년으로 갈수록 마음에 대한 이야기를 가장 많이 남겼습니다. 율곡의 마지막 몇 년은 건강이 좋지 않았습니다. 48세 되던 해, 율곡은 병이 깊어졌습니다. 의원들은 조용히 쉬라고 권했지만 율곡은 여전히 일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가장 아끼던 제자가 물었습니다. 선생님, 몸이 그렇게 편찮으신데 왜 쉬지 않으십니까? 이제는 선생님 자신을 돌보셔야 합니다. 율곡은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마음이 편하면 몸도 편하고 마음이 흔들리면 인생도 흔들린다. 나는 지금 마음이 편하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으니까. 제자가 다시 물었습니다. 그래도 고통스러우시지 않습니까? 율곡은 웃으며 답했습니다. 고통은 피할 수 없다. 하지만 그 고통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는 내 마음에 달려 있다. 나는 이 고통도 삶의 일부로 받아들이기로 했다. 율곡은 49세에 세상을 떠납니다. 임종을 며칠 앞두고 율곡은 제자들을 모두 불렀습니다. 제자들은 울며 물었습니다. 선생님, 마지막으로 무슨 말씀을 남기시겠습니까? 율곡은 평온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후회는 돌이킬 수 없지만 마음은 언제든 다시 세울 수 있다. 너희는 후회 없이 살 거라. 매일을 정직하게, 매일을 따뜻하게 살 거라. 그것이 진정한 삶이다. 그리고 율곡은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노년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마음의 평안만큼 중요한 것이 또 있을까요? 어떤 분은 외로움이 마음을 흔들고, 어떤 분은 잃어버린 것들이 마음을 무겁게 만들고, 어떤 분은 지나온 시간이 후회로 남아 괴롭습니다. 한 할아버지의 이야기입니다. 그분은 평생 회사를 위해 살았습니다. 주말도 없이 일했고, 밤늦게 귀가하는 게 일상이었습니다. 덕분에 승진도 빨랐고, 가족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움 없이 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은퇴하고 나서 그분은 깊은 공허함에 빠졌습니다. 아이들은 이미 독립해서 멀리 살고, 아내와는 대화할 거리가 없었고, 친구라고 부를 사람도 거의 없었습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면 오늘은 뭘 하지? 라는 생각뿐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공원을 산책하다가 한 노인을 만났습니다. 그분은 벤치에 앉아 참새들에게 모이를 주고 있었습니다. 날마다 오시나 봐요? 할아버지가 물었습니다. 네, 매일 와요. 이 녀석들이 나를 기다리거든요. 노인이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게 뭐 그리 즐거운 일입니까? 즐거운 일이죠. 나를 필요로 하는 존재가 있다는 것. 매일 기다려주는 생명이 있다는 것.
그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르시나 봐요. 그 말이 할아버지의 가슴을 울렸습니다. 다음 날부터 할아버지도 공원에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그냥 벤치에 앉아 사람들을 구경했습니다. 그러다가 운동하는 사람들을 보고 자신도 가벼운 스트레칭을 시작했습니다. 한 달쯤 지나자 같은 시간에 오는 사람들과 인사를 나누게 되었고, 석 달쯤 지나자 함께 걷는 친구가 생겼습니다.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마음의 건강은 거창한 데서 오는 게 아니더라고요. 매일 나가는 공원, 가벼운 인사 한마디, 따뜻한 햇살 아래 걷는 10분. 그 작은 것들이 나를 살게 하더라고요.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딱 3가지만 기억하면 됩니다. 첫째, 하루에 10분이라도 나를 위한 시간을 만들기. 산책이든, 차 한 잔이든, 조용한 음악이든, 나만을 위한 시간을 가지세요. 둘째, 내가 가진 것을 세어보는 시간 갖기. 잃은 것보다 남은 것에 집중하세요. 건강한 하루, 따뜻한 햇살, 안부 묻는 사람. 작은 것부터 세어보면 삶은 생각보다 풍요롭습니다. 셋째, 나를 너무 가혹하게 평가하지 않기. 당신은 이미 충분히 잘 살았습니다. 완벽할 필요 없습니다. 그저 오늘을 살아내는 것만으로도 당신은 대단한 사람입니다. 어르신들, 당신은 이미 충분히 잘 살았습니다. 삶은 점수 매기는 시험지가 아닙니다. 삶은 그저 매일을 살아낸 사람에게 자연스럽게 쌓이는 흔적일 뿐입니다. 6부. 오늘의 당신에게 율곡이 건네는 마지막 말. 오늘의 이야기 마지막에 율곡의 가장 유명한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10만 번을 넘게 넘어져도 10만 한 번 일어서면 된다. 인생의 후반전을 살아가는 지금,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말입니다. 나이는 당신을 늙게 하지 않습니다. 배움을 포기할 때, 사람을 멀리할 때, 마음을 닫을 때, 그때 비로소 늙는 것입니다. 며칠 전 한 할머니가 하신 말씀입니다. 80세이신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저는 이제야 알았어요. 나이는 숫자일 뿐이라는 걸. 진짜 젊음은 마음속에 있다는 걸. 지금 이 순간도 배울 수 있고, 지금 이 순간도 사랑할 수 있고, 지금 이 순간도 새로 시작할 수 있다는 거요. 저는 내일 수채화 강좌에 등록할 거예요. 손이 떨려서 붓을 제대로 잡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해보려고요. 왜냐하면 선생님 말씀처럼 시작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변하지 않으니까요. 저는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80세에 새로운 도전을 하는 그 용기, 떨리는 손으로도 붓을 잡으려는 그 의지, 나이를 핑계 삼지 않는 그 마음, 그것이 바로 율곡이 말한 배움에는 때가 없고 실천에는 나이가 없다 하는 진정한 의미가 아닐까요? 여러분은 아직도 할 수 있습니다. 하고 싶은 것도, 배우고 싶은 것도, 다시 시작하고 싶은 것도 늦지 않았습니다. 절대, 결코, 전혀 늦지 않았습니다. 율곡은 49세라는 짧은 생을 살았지만 그가 남긴 가르침은 500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에게 울림을 줍니다. 그것은 그가 매 순간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나이를 핑계 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좌절 속에서도 다시 일어섰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스스로를 위해 배움의 시간을 만들고 생각의 시간을 열어두는 당신은 이미 충분히 젊고 충분히 용감하며 충분히 아름답습니다. 오늘 이야기 잘 들으셨나요?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라도 남았다면 저는 그걸로 충분합니다. 혹시 오늘 이야기 중 마음에 남는 한 문장이 있으신가요? 그 문장을 당신의 남은 하루에 조용히 품어두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약속해 주세요. 오늘 하루 작은 실천 하나만이라도 해보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안부 전화 한 통, 10분 산책, 책 한 페이지,
따뜻한 차 한 잔을 천천히 마시는 것. 무엇이든 좋습니다. 그 작은 시작이 내일의 당신을 조금 더 밝게 만들 테니까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아래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가 더 많은 시니어분들께 좋은 이야기를 전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들려주세요. 오늘 이야기 중 가장 마음에 와닿았던 구절, 혹은 여러분이 실천하고 싶은 작은 다짐, 무엇이든 좋습니다. 여러분의 이야기를 듣는 것이 저에게는 큰 기쁨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렇게 함께 걸어가요. 당신의 인생 후반전을 더 깊고 따뜻하게 만들어줄 이야기들, 제가 계속 들려드릴게요. 나이 들수록 더 깊어지는 지혜, 그 속에 담긴 시니어의 아름다움을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알림 설정도 해두시면 새로운 영상이 올라올 때마다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당신의 마음에 평안이 깃들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내일도 건강하게 만나요.